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진심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도와주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겉으로는 친절하게 웃으면서 뒤에서는 우리의 발목을 잡거나 심지어 등을 찌르는 교활하고 위험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들은 인간관계의 독과 같아서 초기에 그 존재를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들에 가면 뒤에 숨겨진 악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당하고 나서야 후회하곤 합니다. 이들은 친절이라는 갑옷 뒤에 숨어 상대방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악질적인 유형의 인물들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웃는 얼굴하고 뒤에선 칼 꽂는 교활한 사람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위험한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혜롭고 현명한 조언들을 상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불필요한 피해를 막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여러분의 인간관계 지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단단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러한 교활한 사람들의 심리적 배경에는 몇 가지 공통된 뿌리가 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이기적인 것을 넘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의도적으로 조종하고 속이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결핍된 자아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해소되지 않은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치거나 심지어 오만하거나 여유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느끼는 깊은 열등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부족함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오히려 남의 성공과 행복을 파괴하거나 깎아내림으로써 일시적인 우월감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들은 자신이 올라서기 위해서는 타인을 밟고 내려앉혀야 한다고 믿는 제로섬 게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실패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도구로 활용하려 합니다. 이러한 열등감이 그들을 끊임없이 타인에게 집착하고 방해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둘째, 이들에게는 도덕적 해이가 극심하며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극도로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고통이나 피해에 대해 거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신병질적 경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이며, 도구가 망가지거나 쓸모없어지면 미련 없이 버리거나 교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죄책감 없이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어기며 필요하다면 가짜 친절이나 눈물 혹은 동정심을 능숙하게 연기하는 감정 연기자입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와 공감 능력의 부재는 그들의 행동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며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지뢰밭이 됩니다. 셋째, 이들은 타인을 향한 통제 욕구와 권력 지향성이 매우 강하여 집단 내에서의 영향력에 집착합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주변 상황과 사람들을 통제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거나 정보의 흐름을 조작하여 자신이 그 중심에서 상황을 지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특히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 정보의 독점이나 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권력을 확보합니다. 그들에게 인간관계란 진정한 정서적 연결이 아니라 자신의 우위를 증명하고 유지하기 위한 도구이자 권력 투쟁의 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이들은 자기애성 성향, 즉 나르시시즘적 경향을 강하게 보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중요하며 끊임없이 타인의 존경과 찬사를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실패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에 극도의 거부감을 느끼며 문제가 발생하면 절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하여 모든 비난의 화살을 타인에게 돌립니다. 이들은 타인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신의 업적이나 능력과 연결하여 과시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자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승진을 축하하면서도 "너는 운이 좋았지.
나는 더 좋은 기회를 포기하고 너를 도와줬다는 식으로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는 식입니다. 이제 이들이 웃는 얼굴 뒤에 칼을 꽂는 구체적인 행동 패턴과 그들을 식별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활한 사람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사교적이며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악인보다 훨씬 교묘하고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면 일정한 파괴적인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행동 방식은 수동적 공격성과 심리 조종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패턴은 칭찬으로 위장한 비난, 즉 돌려 말하기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칭찬하는 듯하지만 그 말 속에 상대방의 약점이나 결점을 지적하는 독을 숨겨놓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정말 끈기 하나는 인정해줘야 해나 네가 한 것 치고는 이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네. 다행이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말은 언뜻 들으면 칭찬이나 격려처럼 들리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상대방의 지능이나 능력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은 솔직하고 친절한 조언자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듣는 사람의 자신감을 미세하게 갉아먹고 불쾌감을 주어 스스로 위축되게 만듭니다.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지만 정확히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쁜지 설명하거나 반박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교묘한 심리 공격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정보 조작과 이간질을 통한 관계 파괴입니다. 이들은 집단 내에서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은밀히 개입하여 한쪽의 말을 다른 쪽의 맥락을 잘라내거나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전달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유발합니다. 그들은 절대 자신이 직접 악역을 맡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그러던데 너를 생각해서 알려주는 거야 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을 순수한 정보 제공자로 포장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업무에 대해 사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내용을 상대방에게는 마치 동료가 당신을 비난했다는 식으로 부풀려 전달하여 관계의 균열을 유도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사람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자신이 관계의 중심에 서거나 자신이 싫어하는 특정 인물을 집단에서 고립시키고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관계의 균열을 통해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세 번째 패턴은 과도하고 계산된 아첨과 친절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을 이용할 목적이 있을 때 필요 이상으로 과장된 칭찬이나 아첨을 자주 사용하여 상대방의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그들의 칭찬은 상대방의 내면이나 업적에 대한 진정한 존중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미끼처럼 기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상대방이 경계심을 풀고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만들거나 곧 이어질 무리한 부탁이나 요구를 쉽게 들어주도록 하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이들의 친절은 대부분 대가를 바라며 계산된 행동이므로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태도가 180도 돌변하며 차갑게 상대를 외면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네 번째 패턴은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투사하고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잘못에 대해 절대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하거나 기억을 왜곡하여 모든 비난과 책임을 무고한 피해자에게 돌립니다. 이러한 행동은 심리 조종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위기에 몰리거나 자신이 궁지에 몰렸을 때 갑자기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과거의 불행한 일들을 언급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전하여 상황을 모면하고 주변의 동정을 얻어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장 약자이고 억울한 사람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공격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에게 연민을 느끼도록 유도하여 상황을 역전시키려 합니다. 다섯 번째 패턴은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캐내고 이를 무기로 활용하는 정보 수집가 역할입니다. 교활한 사람은 친한 척하며 공감하는 척하면서 상대방의 가장 깊은 고민, 과거의 실수, 민감한 약점 등을 끈질기게 캐묻습니다. 이들은 이때 얻은 정보를 미래에 필요할 때 치명적인 공격,
무기로 사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공경에 빠뜨립니다. 그들의 경청은 진정한 공감이 아니라 미래의 공격을 위한 데이터 수집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과의 깊은 유대가 아니라 당신을 심리적,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취약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관계 내에서 영구적인 우위를 확보하려 합니다. 이러한 교활한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이들을 변화시키려 하거나 진심으로 그들의 내면을 감싸 안으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우리가 상처 입고 이용당할 가능성만 높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뿌리 깊은 심리적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들을 구원하려는 시도는 당신의 에너지만 소진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대처법은 그들의 존재를 파악하고 심리적 및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어서 교활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혜로운 조언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언 첫째,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십시오. 교활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깊은 감정이나 사적인 약점 혹은 미래 계획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스스로 그들에게 무기를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업무적이거나 피상적인 대화만 나누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친밀한 척하더라도 그들의 말에 감정적으로 휘둘리거나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들이 당신의 분노나 동요와 같은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려 할 때 마치 무미건조한 돌처럼 반응하는 회색돌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인데 당신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에게서 흥미를 잃고 다른 대상을 찾아 떠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들에게는 지루하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어입니다. 조언 둘째, 명확하고 일관된 한계를 설정하고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교활한 사람들은 타인의 한계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한계가 무너지는 지점까지 침범하려 합니다. 그들이 무리한 부탁이나 부당한 요구를 할 때 감정적인 설명이나 변명 없이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는 내 원칙상 그것은 불가능합니다와 같이 짧고 단호하며 일관된 어조로 거절해야 합니다. 교활한 사람에게 장황한 설명이나 자세한 거절 이유는 오히려 그들이 침투할 수 있는 논리적 허점이나 변명의 빌미를 제공할 뿐입니다. 당신의 한계는 절대적으로 일관되어야 하며 한번 허용한 것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언 셋째, 모든 중요한 대화와 약속은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교활한 사람들은 필요할 때 말을 바꾸거나 약속을 부인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데 능숙합니다. 따라서 그들과의 중요한 대화, 합의 사항, 업무 지시 등은 반드시 전자우편이나 문자 메시지와 같은 기록이 남는 형태로 주고받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부당한 행동이나 이간질 시도가 의심될 경우 날짜, 시간, 구체적인 내용 등을 사적인 공간에라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기록과 증거는 그들의 심리 조종이나 거짓말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어선이 되어줍니다. 그들은 증거 앞에서는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으며 기록은 당신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조언 넷째, 그들의 칭찬과 아첨에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교활한 사람의 칭찬은 대부분 곧 이어질 요구사항이나 당신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임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의 달콤한 말에 감정적으로 우쭐해지거나 마음을 열지 말고 그 칭찬이 왜 필요한 것인지, 그들의 저의는 무엇인지 한 발짝 떨어져서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그들의 달콤한 말에 취해 경계심을 풀었다가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경로입니다. 진정한 칭찬과 계산된 아첨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조언 다섯째, 그들의 피해자 행세에 동조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교활한 사람이 위기에 몰리거나 당신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할 때 그들은 눈물을 보이거나 극단적인 과거의 불행을 언급하며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 할 것입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그들의 조작에 휘둘려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들의 감정적 연극은 오직 자신을 보호하고 당신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임을 냉철하게 인지하고 사실과 증거에 기반하여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신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라는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그들의 연극에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조언 여섯째, 당신의 주변 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교활한 사람들은 집단 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당신이 만약 집단 내에서 갑자기 소외되거나 오해를 받고 있다면 그 관계 뒤에 누가 조종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들이 당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시도했다는 확신이 든다면 직접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신뢰하는 제3자를 통해 상황을 조용히 확인하고 오해를 푸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교활한 사람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 관계 단절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직접적인 대립은 그들이 원하는 드라마와 관심을 제공할 뿐이므로 조용하고 단호하게 그들의 영향력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는 감정적인 설명 없이 연락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연락에도 짧고 무미건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웃는 얼굴 뒤에 칼을 숨긴 교활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 어디에나 존재하며 이들은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심리적 메커니즘과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감정적인 휘둘림 없이 지혜로운 거리두기와 철저한 정보 차단, 일관된 한계 설정, 그리고 증거 확보라는 실용적인 방어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가치와 정신 건강입니다. 위험한 독을 가진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진심으로 당신을 지지하는 건강한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은 존중받아 마땅하며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멀리하고 당신의 평화를 지킬 권리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조언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